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렌터카 서비스를 활용한 신산업일까요? 아니면 불법적 콜택시 영업에 불과할까요? 이 타다의 합법성 여부를 둘러싼 재판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들과 신산업을 위한 향후 법적 보완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방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 타다는 불법이다 이러면서 이재용 소카 대표 등을 기소를 해서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예. 일단은 그 검찰이 제기하는 그 법적인 문제, 타다가 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타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조금 딱딱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타다라는 앱을 통해서 그 소카라는 회사 소유의 승합차를 임차하고 또 운전자를 알선하는 그 서비스를 결합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을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사람에게 와서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요. 네. 이게 보는 차원에서 따라서 이게 사람을 태워서 옮기는 서비스, 그러니까 여객 운송 사업처럼 택시와 같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신청한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일종의 어떤 렌터카랑 비슷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차량이랑 기사가 같이 나오는 면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객운수법상 그 사람을 태워서 옮기는 서비스를 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아직 현재 타다는 면허 없이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면허가 일단 없다고 하니까 이게 현행법 위반인 것 같아요. 면허 없이 사업을 한다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근데 타다가 글쎄 위법인 줄 알면서도 이 서비스를 시작했을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요 말씀을 드리려면 어떤 핵심 쟁점인 예외 조항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현행법상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돈을 받고 기사를 제공해주면 불법입니다. 네. 예외적으로 11인승, 15인승 승합차의 경우에 기사를 제공해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11인승 이상. 네, 11인승, 15인승 미만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예전 렌터카 업체에서 골프장이라든가 어떤 공항에서 관광 목적으로 좀 이동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거에 맞춰서 좀 관련 상품을 냈었습니다. 근데 이런 업계 기사가 요청 같이 제공되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법에 적용을 한 건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외 조항은 결국은 차량을 빌리는 렌터카 사업에 적용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람을 태워서 옮기는 서비스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봐라. 타다 누가 차를 빌린다고 생각하냐. 그 택시처럼 이용을 할 거고 그리고 렌터카라는 게 최소 1일 길게는 며칠 동안 빌리는 개념인데 여기에도 좀 부합하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 주장 중에는 이렇게 섰다가 다시 또 타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한 번씩만 이용하는 걸 렌터카라고 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타다의 반론은 뭔가요? 타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백하게 예외 조항이 있지 않느냐. 11인승, 15인승 승합차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린 불법이 아니다라는 네. 거고요. 또 타다의 서비스 핵심은 결국은 기사를 함께 제공한다는 건데 이거는 기존 렌터카 업체에서도 이미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과 동일하다라는 거고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이용자 수가 많아서 우리를 좀 차별하면 이것 또한 불합리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다는 승객들이 탑승을 할 때 모바일을 통해서 차량 임대 계약 그리고 알선 중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실질은 어떤 렌터카 사업과 비슷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타다의 주장이고 맞습니다. 검찰은 근데 봐라 누가 이거를 렌터카라고 보느냐 맞습니다. 다 콜택시라고 보니까 예. 이런 이제 다툼이 있는 건데 지금 국회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바로 그 예외 조항이 있는 그 법에 대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죠. 타다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개정안 내용이 결국은 그 예외 조항을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하자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11인승, 15인승 승합차 경우에 예외적으로 기사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라는 식이었는데 개정안은 그 대여 시간을 6시간이 이상이거나 아니면 대여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이거나 네.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좀 범위를 구체하고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다는 무조건 불법이 되겠는데요. 새 법에 따르면?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타다는 이 조건, 6시간이라든가 공항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용할 수가 없겠죠. 아마 네, 이렇게 될 것 비슷한 같습니다. 서비스도 좀 규제를 받겠네요. 맞습니다. 타다랑 비슷한 파파랑 차차라고 하는 이런 승합차 이용한 공유 차량 서비스도
법도 아마 불법이 돼서 중단될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재판 결과를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서비스의 근거가 됐던 법률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서비스가 계속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하자. 그러면서 이 타다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인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해서 막으면 이거는 이율배반적이지 않냐 그런 논란이 있죠. 맞습니다. 그쪽 업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게 관련 법안들이 하지 말라는 건 많은데 그 무엇을 하라는 건지에 대해서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타다도 동일하게 우리를 어떤 기존 산업인 택시 산업, 렌트카 산업 이런 걸로 우리를 규정짓지 말고 그래서 또 거기에 관련된 법률로서 우리가 위법하다, 적법하다로 판단하지 말고 네. 기존 사업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킨 좀 새로운 산업으로 봐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좀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면은 새로운 산업은 새로운 법에 의해서 새로운 맞습니다. 규제에 의해서 규제가 돼야, 그러니까 새로운 법에 의해서 규제가 돼야 되는 것인데 옛날 법은 기존 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산업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 법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아마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법 무시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새로운 산업 나올 때마다 네. 뭔가 즉각 새로운 법을 만들면 안 되냐? 라고 하실 텐데 예. 이것도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법안을 만드는 게 쉽지는 맞습니다. 않죠. 네. 예. 그리고 어떤 사회라든가 각 이해 집단의 어떤 공론화를 거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입법 절차를 돌입하는 거라서 네. 즉각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타다는 지금 어떤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공론화를 통해서 이런 공유형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을까요? 일단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지금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네. 또 지금 검찰까지 관여했다면 이것은 결국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규율이 필요하다는 어떤 사회적 욕구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또 이렇게 네. 법을 제정해야만 전국적으로 분쟁이 좀 종식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법을 신산업에 모두 새로운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이 공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법을 이제 만드는 것을 고민할 때가 맞습니다. 되기도 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황광무 변호사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